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4단원의 4차시 비율을 알아보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78쪽, 79쪽. 그럼 바로 보시죠. 연순의 모둠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판매한 도넛 수는 도넛 수가 10개죠.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의 몇 배인가? 10은 20의 몇 배인가? 이 말이죠.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이걸로 치워볼까요? 자, 자, 색칠을 다 해야 되겠죠. 20개였으니까. 자, 20개를 다 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한 도넛 수 10개 팔았으니까는 10개,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칠했습니다.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대한이라고 했어요. 대한은 뒤로, 대한이 기준량이죠. 기준량입니다. 판매한 도넛 수, 이건 비교하는 양이죠. 비교하는 양. 그러니까는 대한 뒤로니까 처음에 있던 게 20개, 20, 땡땡 앞에 붙여주고 10. 그래서 10대 20이 되죠. 자,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가? 처음에 있던 도넛 수 몇 배이냐고 그랬죠. 이건 10을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대 20 여기에서 줄만 쫙 그어주면 됩니다. 1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은 얘는 20분의 10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은 0.5가 되죠.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가? 10은 20의 몇 배? 절반이다. 그래서 2분의 1이고 0.5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크기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이건 결국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0 또는 0.5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죠. 자, 기준량이 됩니다. 기준량인데 이건 땡땡에다가 가운데 줄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교 나누기 기준이 되죠. 자, 이걸 우리는 나누기 할 때 슬러시 그으라고 했죠. 슬러시 하면 기준분의 비교가 되죠. 얘는 기준분의 비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분모는 기준량입니다. 분모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피자 8조각으로 잘라진 것 중에서 3개를 먹었다. 그럼 3개 먹은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8조각 중에서 그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기준의 의미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9쪽 보시죠. 직사각형 모양 액자가 2개 있습니다. 2개. 세로에 대한 얘가 기준이 되겠죠. 기준이 되고 가로의 비율, 가로는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는 B를 써보라고 했어요. 가에서는 기준량이 뒤로 가니까는 세로가 뒤죠. 그럼 가로 25대 20, 20이 세로죠. 세로에 대한. 자, 이 크기의 몇 배인가 물어보는 거죠. 자, B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액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5대 20이니까 가운데 줄 한번 그어주면 25분의 20이 되죠. 그래서 이걸 사선 슬러시를 그어주게 되면 20분의 25가 된다. 약분하게 되면은 4분의 5가 되겠죠. 1과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1과 4분의 1이 되니까는 1.2
1.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량보다 1.25배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나의 세로가 기준량이죠. 땡땡 하고 세로가 12네요. 12고 가로가 15. 대한 뒤로. 자, 비율 15 대 12를 그대로 써주고 가운데 줄 한번 그어줍니다. 그럼 15 나누기 12가 되죠. 그러면은 12분의 15가 되고 약분하면 3으로 약분되죠. 3. 여기는 55, 3, 42 해서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는 위에서 했다시피 1.25가 되죠. 자,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기준량과 20이고 여기는 20이고 비교하는 양은 15인데 여기는 25.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무엇은 같을 수 있다? 그쵸. 비율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3번. 중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습니다. 수학여행 가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가면 안 되겠지요. 중기네 모둠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넓게 쓰겠네요. 자, 지엔의 모둠 3명은 6인실을 썼습니다. 엄청 넓게 쓰는데 3명이서 6인실 쓰면 엄청 넓겠네요. 자,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방의 정원에 대한 정원이 기준이에요.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중기내는 방의 정원에 대한 8인이죠. 8인실이니까 자, 8이 뒤로 가고 6대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내는 방의 정원이 6인실이니까는 3대 6이 되겠죠. 자, 이걸 각각 나눠보면은 여기는 8분의 6이 되고 8분의 6 여기는 6분의 3입니다. 6분의 3은 0.5가 되겠죠. 자, 8분의 6은 4분의 3 8분의 6은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0.75가 되겠네요. 3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0.0 붙이면은 7, 28, 2, 0 붙여주고 4, 5, 20 해서 0.75입니다. 자, 중기내는 0.75. 그 다음에 지혜내는 0.5. 어느 모둠이 방을 넓다고 느꼈을지 얘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건 비교하는 양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들어간 사람이 그만큼 0.5밖에 안 들어갔고 여기는 0.75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적을수록 더 넓게 느끼겠죠. 그래서 지혜의 모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율을 알아보았는데 비율은 비값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의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율 알아봤는데 뭐 어려운 점 없죠. 몇 대 몇 A 대 B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놈은 기준량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기준량은 뒤로 가고 뒤에 대한이 붙으면은 뒤로 가고 대한 뒤로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할 때는 이 B에서 가운데 줄만 쫙 그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A 나누기 B, A 나누기 B는 슬러시로 바꿔주게 되면은 B분의 A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수학 익힘. 수학 익힘은 52쪽, 53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풀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들 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